축하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 수조 원을 가장 합법적이고 화려하게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공중분해할 완벽한 방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올림픽 개최입니다. 성공의 상징이라고요? 국가 위상 제고라고요? 아니면 경제 활성화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아직도 설레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탕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입니다. 최근 국내의 한 지자체가 또다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죠. 과거 88 서울 올림픽 때라면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겠지만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서늘하다 못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들 주머니 채우는 혈세 잔치다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게 현실이죠. 대체 왜 전 세계가 열광해야 할 인류의 축제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집어삼키면 굶주린 하마로 낙인찍혀버린 걸까요? 오늘 그 화려한 오륜기 뒤에 숨겨진 국가 재정을 파멸로 이끄는 경제적 잔혹동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제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올림픽을 열면 정말 나라 살림이 나아질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역대 올림픽 분석 보고서는 그야말로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역대 올림픽의 평균 예산 초과율은 무려 172%에 달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건설사가 처음에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집 다 짓고 나니 사실은 2억 7천만 원 들었으니까 더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올림픽의 민낯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기이한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올림픽 유치권을 따내기 위해 각 국가는 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게 뻥튀기 하고 실제 들어갈 비용은 고의적으로 깎아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합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마침내 당선이 확정되면 시장과 도지사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어마어마한 적자의 늪, 즉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단순한 수치 계산 실수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30년 동안 빚만 갚다가 끝난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비극적인 역사의 증거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승자의 저주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 1976년 캐나다의 아름다운 도시 몬트리올로 가보시죠. 당시 몬트리올 시장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올림픽이 적자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말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꿈에 부풀었던 축제의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예산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무려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0년이었습니다. 1976년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자기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까지 올림픽 빚을 갚기 위해 특별 담뱃세를 내야 했습니다. 축제는 보름 만에 끝났지만 고통은 한 3배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또 어떻습니까? 2004년 올림픽의 발상지로 귀환한다는 명분 아래 화려한 불꽃놀이를 쏘아올렸죠. 하지만 그 불꽃이 꺼진 뒤 남은 건 잿더미가 된 국가 재정이었습니다. 당시 쏟아부은 1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출은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리스 경제의 결정적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2010년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라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합니다. 올림픽이 한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그 엄청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잔치에서 배를 불렸을 겁니다. 그 기막힌 수익 구조의 비밀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배신감에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막힌 적자 파티의 이면, 도대체 왜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추악한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 시청자분 중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개권료를 개최국이 먹는 구조가 아니면 절대로 개최하면 안 된다. 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에서 가장 맛있는 알짜배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전 세계로 송출되는 TV, 중개권료와 글로벌 대기업들이 쏟아붓는 수조 원대의 스폰서십 비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네 나라 땅을 빌려주고 세금 들여 경기장 지어준 개최국이 이 돈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위스 로잔의 호수가 근처 아주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가
이 중개권료 수익의 70% 이상을 고스란히 쓸어 담습니다. 개최국은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서 최첨단 경기장을 짓고 전 세계 선수들을 먹이고 재우고 수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는 온갖 굳은 일과 리스크를 다 짊어지는데 정작 금고 여세는 스위스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기형적인 카르텔 구조입니다. 개최국은 사실상 IOC라는 거대 플랫폼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꼴이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옛말.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IOC는 개최 도시를 선정할 때 무제한적인 세금 지원과 면세 혜택을 대놓고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지는데 그들은 전 세계를 돌며 VIP 대접을 받고 합법적으로 남의 나라 세금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불공정 계약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왜 그렇게 유치해 목을 매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 뒤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아주 무섭고도 끈적끈적한 심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 다음 장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축제가 끝난 뒤에 남겨지는 처참한 뒷모습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아주 무서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지불해서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에 미련을 갖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는 함정을 말하죠. 올림픽은 이 함정이 가장 화려하게 작동하는 무대입니다. 일단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 경기장 부지를 닫고 삽을 뜨는 순간 우리 지자체장들은 이 늪에 빠집니다. 건설 과정에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2배, 3배로 불어나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지 않느냐는 논리죠.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은 끝도 없이 증발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비극은 대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그 웅장한 시설들은 순식간에 하얀 코끼리로 변합니다. 태국 국왕이 미운 신하에게 선물했다는 그 하얀 코끼리 말입니다. 보기면 좋지만 먹이는 엄청나게 먹고 일은 전혀 못하는 애물단지죠. 대한민국의 현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올림픽의 상징이었던 잠실 주경기장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수익 모델 없이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 관리비만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되었습니다. 1년에 단 몇 번의 행사를 위해 매일같이 돈을 집어삼키는 하얀 코끼리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 앉아있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은 또 어떻습니까? 수백 년 된 원시림을 밀어버리고 지은 가리왕산 경기장은 복원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 여전히 흉물로 남아 환경과 재정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낭비된 세금은 우리의 복지와 교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얀 코끼리를 제 손으로 키우겠다고 나선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전 세계적인 망신을 샀던 어떤 사건의 주인공들이 말이죠.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참기 힘드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혈압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금 도박판에 최근 또다시 출사표를 던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 전라북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이미 차갑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북의 잼버리는 최악이었고 수천억을 도둑놈들 아가리에 쳐넣었던 악몽에 몸소리가 쳐진다. 올림픽 유치하는 나라는 호구다 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죠. 왜 사람들은 이토록 냉소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화장실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샀던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어땠습니까? 잼버리 준비를 핑계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금가루 뿌린 와인을 마시며 외유성 출장을 즐겼습니다. 정작 행사는 파행으로 치달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실한 시스템, 그런 안일한 정신 상태로 이제는 수십조 원 단위의 올림픽을 치르겠다고요? 이것은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이권 카르텔의 탐욕일 뿐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빌미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한탕 크게 해먹으려 한다는 국민들의 조소는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국가 위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작 배를 불리는 건 누구입니까? 건설사, 정치인,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도는 카르텔입니다. 반면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적자의 공식을 깨트린 유일한 사례가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맹혹한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1984년 LA 올림픽은 엄청난 흑자를 내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LA 올림픽은 분명 수억 달러의 수익을 남긴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적이자 철저한 상업주의의 승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LA는 우리처럼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새로운 경기장도 짓지 않았습니다. 100%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보수해서 사용했죠. 또한 국가나 시의 세금을 단 1원도 쓰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민간 기업들의 후원금과 방송 중계권료로만 대회를 치르는 민간 주도형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땅부터 밀어버리고 수천억 원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새로 올리고 건설사에 막대한 세금을 퍼주는 토목공사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LA 올림픽의 성공을 본받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털어 대형 건설사와 카르텔의 배를 불려주는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984년의 LA는 예외 중에 예외일 뿐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나라도 어떤 도시도 그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려본 선진국들은 이미 올림픽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폭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올림픽 유치 현장에서 서둘러 도망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글로벌 폭탄 돌리기에 이제 눈을 돌려 전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냉혹한 경제적 계산을 끝낸 선진국들은 이미 올림픽을 국가적 축제가 아니라 처리, 곤란한 폭탄 취급하며 선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올림픽 유치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독일의 함부르크,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같은 도시들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투표로 유치 신청을 철회시켜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개막식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시민들이 수십 년간 짊어져야 할 막대한 부채와 세금 고지서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선진 도시들이 유치 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면서 한때 뜨거웠던 유치전은 이제 제발 우리 도시는 빼달라며 서로에게 미루는 눈치 게임이자 폭탄 돌리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나설 후보지가 없어 애걸복걸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비아냥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경제적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올림픽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식의 막연한 자부심은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세금을 어디에 써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멍청한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쉴 때 소득세와 건보료로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내어주며 묵묵히 버텨내는 그 피 같은 세금, 그 소중한 돈이 이권 카르텔의 기름진 잔치상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한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아주 훌륭한 대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올림픽 유치라는 허상을 버리고 기존 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정도로 매실을 다지자. 이 얼마나 완벽한 정답입니까? 우리는 이제 낡은 토목 경제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콘크리트 덩어리인 하얀 코끼리를 만드는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첨단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야 이 멍청한 세금 낭비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경제 분석.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